이란과 서방이 지금 정말 벼랑 끝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냐 아니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이란이 갑자기 휴전 제안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평화를 위한 제안일까요? 오늘 이 위험한 줄타기의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 시작은 쉬워도 끝내는 건 투입 몇 개로 안 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벌써 2주 동안이나 끔찍한 분쟁이 이어졌는데 이 말 한마디가 앞으로 협상이 얼마나 정말 험난하고 위험할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싸움은 도대체 왜 끝이 안 보이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란이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왜 꿈쩍도 안 하는지, 또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전장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충돌이 아니었어요. 이 공습 하나가 도화선이 돼서 중동 전체가 2주 넘게 이 격렬한 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2월 28일 선제 파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죠. 바로 다음 날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란이 엄청난 보복을 시작해요. 바로 전 세계 석유의 생명줄,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 거죠. 이 모든 게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정신없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란이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협상 조건인데요. 근데 이게 평화롭게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대화를 시작하고 싶으면 이 비싼 입장료부터 내라. 이런 식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상 최후 통첩인 거죠. 이란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이 조건들 먼저 다 들어줘. 안 그러면 대화는 없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평화로 가는 문을 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린 셈이죠. 그럼 그 조건들이 뭐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당장 모든 공습을 멈춰라. 둘째, 앞으로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보장해라. 셋째, 우리 권리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금도 내놔라. 그리고 마지막, 주변에서 미군은 싹 다 철수해라. 이 네 가지인데 이걸 보면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꽤 자신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란 대통령도 SNS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우리 권리 인정하고 배상금 내고 다시는 공격 안 한다는 보장해라. 딱 이렇게 못을 박았죠. 이게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존심, 더 나아가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란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테이블 반대편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양쪽 입장을 보면요. 이건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 조건부터 들어줘 이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너희 군대가 박살나거나 아니면 백기투항해 이거예요. 이건 애초에 협상이 될 수가 없죠. 서로가 생각하는 전쟁의 끝 그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을 아예 완전히 파괴해버리길 원해요. 그리고 그 끝이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상으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군사적인 승리, 그거 하나만 보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중재에 나섰지만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이란은 경제적으로 압박하니까 먹히네?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원래 세웠던 군사 목표만 향해 가고 있고요. 정말 꽉 맞물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톱니바퀴처럼 아주 위험한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저 멀리 중동에서 싸우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있죠. 답은 딱 한 단어, 바로 석유입니다. 이 분쟁이 잘못하면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그냥 꽉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그 길을 이란이 막아버리니까 유가가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WTI나 브렌트유 같은 대표적인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9% 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수직 상승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냥 그 동네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태풍의 눈이라는 걸요. 물론 기름값 오르는 게 끝이 아니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 트럭으로 물건 실어 나르는 비용이 다 오릅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주식시장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비행기길, 바닷길까지 막히니까 지금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외교는 막혔고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양쪽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 막다른 길에서 꺼내든 그들의 위험한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갈등 고조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치킨 게임 같은 겁니다. 네가 먼저 포기할 거냐, 내가 먼저 포기할 거냐, 서로 벼랑 끝으로 계속 차를 모는 거죠. 이란의 계산은 이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미국도 결국엔 못 버티고 군사적인 목표를 포기한 다음에 우리랑 대화하러 나오지 않겠어? 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왜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지 사실 과거의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란 지도부는 2025년에 한번 긴장을 풀고 양보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전략적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양보만 하고 얻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똑같은 실수 안 한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서로를 향해 폭주하는 이 벼랑 끝 대치. 더 큰 재앙이 터지기 전에 과연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파국으로 떨어질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이 위험한 줄다리기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